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안드레아스 쿠누프 지음, 박병화 옮김, 걷는 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스 쿠누프가 쓴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표지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읽게 되었어요. 찾아보니 에드워드 호퍼의 모닝선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이 침대에 앉아 무심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쩐지 적막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고요한 듯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라는 책의 제목과 무척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SNS 속에는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더 속상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 날씬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내가 또는 내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인데 그것에 더해 변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나는 더 싫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나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통제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별이나 사고, 실직, 질병, 죽음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좀 더 쉽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힘들게 읽었어요. 처음에는 문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책의 뒷부분에 있는 다른 분의 후기를 읽고선 제가 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 후기 뒷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리지아 데너라는 분이 이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208페이지. 한때 나는 완전히 자기 비난에 빠져 살았다. 내가 볼 때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다. 모든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슈퍼마켓에서 누가 나에게 부딪혀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그것조차도 내 잘못 같았다. 내가 상대의 길을 막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재수없는 일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나는 그랬다. 늘 내가 모든 일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머릿속에는 늘 최악의 경우를 그렸다. 또 아무도 내 고민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않았다. 내가 심각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사소한 문제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일에 능숙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 보였다. 반대로 나는 어디 가도 환대받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주는 패배자 같았다. 나는 평생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가혹하게 대했다. 남들 다 잘 사는 이 세상에 꼬여버린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들과는 다르게 말하자면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과 달리 나는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더 너를 외친 것이다. 왜 그때까지 그런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가짐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피해의식이 차츰 사라지고 세상 만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자 눈이 떠졌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쉴 새 없이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다. 나는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에 어떤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가 좋아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내가 처음으로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안드레아스 크누프를 통해서였다. 나는 독서광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원고를 읽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스스로를 친절히 대하라는 주제가 내 마음속에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것은 좋았지만 나 자신을 사랑스럽게 대한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속이 오글거렸다. 그런 방법을 갑자기 어디서 익힌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한두 페이지씩은 틈틈이 이 책을 읽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읽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다. 시간이 가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나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컵을 깨뜨렸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적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슬픈 기분만 느껴졌다. 내가 아끼던 컵이었기 때문이다. 절망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자 갑자기 모든 게 아주 간단해졌다. 모든 감정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약화되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내 감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아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내게는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한다. 그래서 가끔은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조차 통제할 수 있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며 기상예보를 확인할 걸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순간에 폭우가 내릴 거라고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다. 즉, 폭우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일지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하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은 어떻겠는가? 예전에 나는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바로 격분하며 화를 냈다. 그때 나는 큰 상처를 받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고통과 나를 동일시하는 습관을 버리자 이런 상황도 완전히 멈추었다. 상대가 나의 고통을 부정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한 것은 아니다. 나는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지만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의 변화는 결코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나 자신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런 이치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친절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작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좀 어렵다면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래요. 만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상황이라 너무 슬프고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 슬픔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성인인 내가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죠. 내가 알아.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지금 괴로운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안심해. 네 탓이 아니야. 변성기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지금 너에게 일어난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안심해.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왜 눈에 들어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재능 있던 젊은이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도 있었고 또 우정일을 하면서 제가 저를 되게 많이 책망하기도 했거든요. 아,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정말 바보 같다. 내가 좀 더 현명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책의 내용처럼 그런 감정들은 일시적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기분이라는 걸 아니까 천천히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흡수하지는 못했지만 책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덤덤하게 이런 식으로 썼구나.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마음이 조금 멜랑콜리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나를 닮은 책도 한번 찾아보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음료도 마셔보고 자연이 주는 예쁜 하늘, 단풍도 구경하고 나를 위해 삶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